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순서는 에버스마일 치과 정원중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원준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에버스마일 치과의 정원준입니다. 네, 원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오늘 아침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네. 더위에 이제 근데 학교도 시작하고 해서 맞아요. 부모님들이 더 편하시게 이제 되실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날씨는 좀 덥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부모님들은 네네. 날씨야 어떻든지 간에 조금 더 맞습니다. 편해지실 것 같은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이제 다른 원장님과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니까 제가 2달 전에 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2달 전에 나오셔서 이 아이들 치아 관리 어떻게 하는지 좋은 정보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나요? 네,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현재 성인 남녀의 3분의 2 정도가 잇몸병을 앓고 있다는데 와. 과연 잇몸병이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합니다. 네. 성인의 3분의 2 정도가 네, 잇몸병을 앓고 있다고요? 네. 와, 상당한 수치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성인들이 반 이상이 지금 겪는단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경험을 하는 이 잇몸병.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잇몸병 하니까 되게 광범위하게 느껴지는데, 이 잇몸병이 뭔지, 무엇을 잇몸병이라고 하는지, 또 왜 발생하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왜 잇몸병이 생기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예전부터 잇몸이 안 좋았다, 잇몸이 약하다, 또는 부모님이 잇몸이 안 좋아서 내 잇몸도 안 좋다 맞아요. 등 많은 환자분들께서 잇몸병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신데 네. 그게 정확히 무슨 병인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요번 시간에는 저희가 잇몸병을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쉽게 말해서 잇몸 질환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 저희가 피부를 어디에 부딪혔다던가 아니면은 긁혔다던가 해도 염증이 발생되는데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저희 잇몸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이 가장 중요한 거는 치태와 치석입니다. 대부분 저희는 플래그하고 카큘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침 그리고 음식 수분이 결합하여 플래그라고 하는 치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네. 플래그로 하는 끈적한 침전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플래그는 잇몸을 붉게 만들고 피가 나게 하는 산과 그리고 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그 산과 독소를 생성하게 되면 저희 잇몸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잇몸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태와 치태 지금 예, 이야기하신 치태, 거죠? 네, 플래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플래그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치석으로 변하여 잇몸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치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래그가 석회질화돼서 이제 단단하게 이빨과 사이에 잇몸 사이에 굳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잇몸과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고 그 사이에 주머니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세균이 그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치아 주변의 뼈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과정을 잇몸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치태와 치석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치태가 발전을 하게 되면 치석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치태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치석으로 진행되고 이빨의 잇몸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잇몸병의 원인은 어쨌든 이 치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게 침과 또 음식물 찌꺼기들이 함께 이렇게 반응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어쨌든 칫솔질을 잘 하고 그 플러싱 도 네, 잘 맞습니다. 하고 또 정기적으로 클리닝 하시고 하면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칫솔질과 플로스로
모든 치태를 제거하게 되면 잇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모든 이 예방은 칫솔질 제대로 하시는 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치태와 치석 이야기해 주셨는데 나중에 또 주머니까지 생긴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잇몸병에 지금 왜 발생하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종류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종류가 있다면 잇몸병 종류를 좀 설명해 주시죠. 크게 쉽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초기 단계인 치은염이 있습니다. 네. 흔히 진지바이티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플래그가 이에 부착하여 잇몸이 붉게 부풀어 오르거나 이솔질을 하실 때 피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맞아요. 네. 이거를 보통 저희가 진지바이티스 또는 치은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치은염 단계에서는 치와 잇몸 사이 조직을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면 이 단계에서는 거의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내가 잇몸병이 있구나를 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잇몸이 살짝 부은 정도로는 이렇게 치과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는데 맞아요. 치주염 단계 이런 치은염 단계라면은 거의 클리닝을 통해서 100%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잇몸이 약간 부으시거나 피가 나시면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소개해 주신 이 치은염 단계가 가장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때 클리닝을 깨끗이 해주시면 더 나아가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칫솔질 하다가 이렇게 피가 한 번씩 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뭐 잇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피가 날 수 있다 한 거 들은 것 같은데 이때 잘 좀 치과를 내원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때 플래그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치태가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석으로 변하게 되면 치주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치주염은 치은염에 비해서 진행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치주염은 잇몸 사이의 조직 염증뿐만 아니라 치아 주위 뼈까지 염증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치과를 방문하시면 치과 선생님이 뾰족한 물질로 주위 잇몸을 찔러보면서 숫자를 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33, 433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주위 뼈가 잇몸병으로 인해서 뼈가 염증을 일으켜서 뼈가 녹아내리는 경우 그 뼈가 내려가면서 그 파켓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게 치은염이구나 치주염이구나 구분을 할 수 있는 척도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은염 단계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시면 이 치주염까지 저희는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치주염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주염이 마지막인가요? 더 관리를 안 하시면 거기서 더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치주염에서도 보통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도 하고 어드밴스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치주염 단계에서도 관리를 잘 하지 않으시면 이빨이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는 뽑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치주염에서 더 나아가면 이가 흔들려서 뽑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잇몸병의 종류로 치은염, 치주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짜 평소에 관리가 그러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치주염을 세균이 있는 경우 와 세균이 없는 경우로도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세균이 없이도 잇몸이 뼈가 가라앉고 잇몸이 내려와서 그런 치주염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극히 적은 케이스입니다. 네, 세균을 떠나서 우선은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진짜 칫솔질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문자 한 분이 주셨는데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1923님이 잇몸이 나쁘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난 잇몸 아프다 이렇게 스스로 자가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가끔 어른들이 잇몸 아프다고 하는데 잇몸이 아픈 것을 어떻게 아나 궁금했거든요 하셨는데
아마 이 자가 진단에 관한 것도 준비해 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러면 이분의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되실 것 같은데 네. 저희 그 내가 잇몸병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자가 진단하는 법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요. 에버스마일 치과 정원준 원장님과 함께 오늘은 잇몸 건강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잇몸병이 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노래 듣기 전에 이야기해봤는데 이제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채팅창에도 이렇게 1923님께서 질문 올려주셨고요. 또 7481님.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하셨는데 그래도 진단을 해야죠. 잇몸병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자가 진단을 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잇몸병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장님? 자가 진단법. 네, 치주염은 전형적인 만성 질환으로서 상당한 시간을 거쳐 서서히 진행되고 자각 증상이 미약하기며 미약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러나 실제 세밀한 주의를 가지고 주의를 요하고 잘 관찰해 보면 조기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치주 질환이 있다고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잇몸이 아프거나 약간 간지럽거나 약간 둔한 압박통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도 잇몸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잇몸이 자주 붓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잇몸 질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치과 의사와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으십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칫솔질을 하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경우는 염증이 있다는 경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노란 부착물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치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치석은 아랫이빨, 앞니에서 많이 부착돼서 보이기가 쉬운데 네. 이게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잇몸병이 진행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찬 것을 비롯해서 특정 음식 섭취 시에 이가 매우 시린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이런 치주 질환이 있다고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전에 비해 길게 보이는 경우에도 치주염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잇몸이 내려앉은 경우는 뼈가 내려앉기 때문에 네. 잇몸이 내려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항상 저희 잇몸은 뼈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뼈가 녹은 경우 잇몸이 따라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뿌리가 보이게 되고 이빨이 길게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상당히 많이 치주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상담을 요하는 경우고요. 네. 그리고 입안에서 냄새가 나고 텁텁한 느낌이 나실 때도 치주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느끼신다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고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 자가진단법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유용한 정보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적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네네네. 진단할 수 있는 법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잇몸이 아프고 또 간지럽고 압박통이 네, 느껴질 맞습니다. 때, 두 번째로 잇몸이 부을 때, 네. 이 정도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칫솔질을 하거나 뭐 이럴 때 피가 날 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치아와 잇몸 사이에 노란 물질이 이렇게 보여질 때 그럴 때 또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섯 번째로 찬 것이나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이가 시릴 때 그리고 잇몸이 앉았을 때인데 잇몸이 내려앉으면 이가 더 길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치아가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입에서 냄새가 나고 텁텁할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빨이 뭐 움직여서 없던 이빨 사이에 구멍이 생긴다던가 갭이 생겼을 때도 치주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이빨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니빨에 뭐 갭이 생겼다던가 그런 거는 치주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평소에 없던 증상이 생기면 좀 이렇게 눈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가진단법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중에 몇 개가 있으시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또 치과 방문하셔서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또 초기에 예방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뭐 사실 잇몸병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자, 잇몸병이 내가 생겼다. 이때 이제 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원장님? 치주 질환의 치료는 원인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대표적인 원인이 치석과 치태이기 때문에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희 입속에는 여러 세균들이 살고 있으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그 세균들은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아 증식하여 플래그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치태는 치아 주위에 하얗거나 노란색으로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세균 덩어리가 치석으로 발전하게 되고 치석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과를 내원하시게 되면 우선 하는 일이 이 원인 제거에 있습니다. 스케일링 많이 들어보셨죠? 스케일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치주질이 원인이 되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잇몸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저희가 뭐 딥클리닝, SRP, 뭐 치근 활텍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또한 역시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치석과 치태가 잇몸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경우 보통 스케일링으로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를 사용하여 잇몸 밑에까지 닦아주는 경우를 그런 SRP 딥클리닝, 뭐 치근 활텍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에도 뭐 다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뭐 흔히 말하시는 잇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잇몸 수술은 뭐 저희가 오픈 플랫 디브리먼트라고도 많이 하는데 잇몸을 다 열어서 저희 눈으로 직접 본 상태에서 뿌리에 있는 그런 치석과 치태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 OFD 뭐 그런 잇몸 수술할 경우에 만약에 한쪽 부분이 심하게 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뼈 이식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잇몸 수술이 가장 마지막 단계 치료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잇몸 수술 단계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뭐 스케일링이나 딥클리닝 정도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때 또 이 스케일링도 또 이렇게 자주라고 해야 되나요?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런 치은염 같은 초기 단계의 진지바이티스에 있는 환자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클리닝을 권하고요. 만약에 딥 클리닝을 하신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다시 청소를 받기를 권장해 드리는데 그 3개월이는 시간이 보통 그 세균들이 자기가 있던 그 위치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번식하기를 좋아합니다. 세균들도 그렇군요. 네, 뭐 집으로 돌아가듯이 그 세균들도 그 위치를 다시 돌아가서 번식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세균이 다시 번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3개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내원하셔서 청소하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뭐 잇몸병이 걸려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잇몸병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치과에서는 저희가 3개월 6개월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자가 자기 치아와 잇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양치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저희가 뭐 333 법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3번, 3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1분 이상을 양치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3분 동안 모든 이빨을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주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예방법으로는 치실 사용입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역시 치실 사용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어떤 분들은 치실을 사용하니까 잇몸에 피가 나더라, 네. 잇몸이 더 내려가더라, 뭐 등등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잇몸병에 있어서 잇몸병을 치료하게 되면 잇몸은 약간씩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려가서 그게 당연한 거고요. 치실을 처음에 사용하면은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 피가 납니다. 네. 근데 열심히 꾸준히 한 2주 정도만 사용하시면 피가 다 멈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치실 사용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어떻게 치실을 사용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가까운 치과를 내원하시면 모든 치과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네. 어떻게 정확한 방법으로 치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방법으로는 저는 마우스 린스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마우스 린스. 네, 마우스 린스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그런 입 안에 번식하고 있는 세균 증식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네. 잇몸 질환이 큰 예방을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그 액체로 된 네, 그걸로 맞습니다. 각을 하는. 그러면 이를 닦고 나서도 이를 닦고 하는. 나서 보통 각을 네. 그게 한 번 더 세균을 제거를 네, 해주나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나름대로 그 양치는 열심히 하고 치실은 열심히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마우스 린스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치주 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 방법 이외에도 네. 저희는 인터덴털 브러쉬라고 해서 치간 칫솔을 많이 권장해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이빨과 이빨 사이에 브러쉬로서 이빨과 이빨 사이에 낀 이물질들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치간 칫솔을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방법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본이 중요하다. 네, 정말 맞습니다. 양치질하고 그 치실 사용하고 이런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살펴보고 갈게요. 네네. 7481님이 사람 성격이 치실 사용할 때 피가 나면 계속 피가 나도록 세게 해서 하셨고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신대요. 이러면 안 하느니 못하겠죠 하셨는데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지 않으시면 계속 피가 날 수도 있는 네, 거고. 치실 사용은 그 이빨과 이빨 사이 이빨 표면을 닦아주게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위아래로 내렸다 올렸다만 계속 하시면 잇몸에 손상만 주는 그런 사용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7481님 아마 성격보다는 좀 사용하시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아마 다니시는 치과나 가까운 치과 가셔서 한번 선생님께 올바른 방법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에버스마일 치과 정원준 원장님과 함께 잇몸 관리, 잇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저희 또 한 2달 뒤에 다시 뵐게요. 네, 잇몸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 삶에 중요한 것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빨이 시리시고 네.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잇몸병이었거든요. 근데 풍치라고 생각해서 나이 먹으면 이빨이 시린 게 당연하지.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서 이런 치과 잇몸 질환들이 더 크게 번지거나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